최근 경남 남해의 한 홍합 양식장에 낯선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길이 13m가량의 큰 고래가 양식장 줄에 걸린 것인데 남해안에는 무려 41년 만에 나타난 북태평양 긴수염 고래가 손님으로 온 것이었죠. 전문가들이 긴급 출동을 해서 고래 구조에 나섰는데 그런데요. 하룻밤이 지나고 갑자기 흔적도 없이 고래가 사라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스스로 고래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41년 만에 남해를 찾아왔던 긴수염 고래. 지금 고향으로 잘 가고 있을까요? 화제 인터뷰 긴수염 고래 행방을 조사 중인 분이십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안용락 박사 연결하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용락입니다. 예, 자 긴수염 고래 원래 몸집이 굉장히 큰 동물인데 이번에 남해에서 나타났던 긴수염 고래 얼마나 큰 거였습니까? 네,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한 13에서 14m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예. 상상하시려면 버스보다 한 1, 2m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일반 버스보다. 예. 시내 버스보다. 예. 예. 그러면 완전히 크면 몇 미터 정도 되는 겁니까? 다 자란 성체 같은 경우에 한 17에서 18m까지 자라고요. 예. 체중은 한 80에서 100톤까지 나갑니다. 100톤까지. 예. 예, 뭐 일반 버스 크기로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름이 긴수염 고래인데요. 그러면 네. 이게 정말 수염이 있어서 긴수염 고래입니까? 아니면 모양이 그래서 긴수염 고래입니까? 그 고래 중에 이제 수염고래하고 이빨고래로 나누게 되는데 예. 수염고래라 해서 이제 이빨 대신에 위턱에 그 수염판이라고 고래 수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판으로 먹이를 걸러 먹는데 이 긴수염고래 같은 경우에 이 수염판이 한 2m에서 3m 정도로 매우 길다고 해서 긴수염고래라고 합니다. 아하, 이 먹이판이 길기 때문에 긴수염 고래다 뭐 이런 건데. 예. 그런데 이 긴수염 고래가 우리나라에 41년 만에 나타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까지 귀한 고래인가요? 긴수염고래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북태평양 긴수염고래, 그다음 북대서양 긴수염고래, 남방 긴수염고래에서 3가지가 있는데 예. 그 북태평양이 지금 한 250에서 3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3가지 종류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250에서 300마리 정도밖에 없는 예. 북태평양 예, 긴수염 고래가 나타난 것인데 예.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건가요? 그 긴수염고래 같은 경우 특징이 연안에 가까이 붙어서 살고요. 예. 헤엄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바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1800년대에 미국이나 프랑스, 그 뒤에 또 일본이나 러시아 등이 우리 바다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아하. 연안에 붙어 있는 습성과 또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포경선에 많이 잡혔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긴수염 고래가 갑자기 이제 남해 홍합 양식장에 나타났습니다. 41년 만에.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보시기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뭐 그 밧줄에 로프에 이제 꼬리 지느러미가 걸려가지고 얘가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수면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숨을 쉴 수 있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TV를 보니까 꼬리가 줄과 엉켜갖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또 고래가 움직일 때마다 배들이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 작업을 펴시신 어부셨던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고래한테 막 그러시던데, 구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이 고래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조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가까이서 작업을 했어요. 아, 너무 가까이서. 예.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뭐 잘 마무리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조를 중단하고 다 돌아갔는데 날이 밝았는데 갑자기 고래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일각에서 뭐 죽은 거 아니냐? 아니면 누군가 고래를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수중 작업 전용 톱을 구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늦어지고 했는데 아무튼 안전상 이제 철수를 하고 다음날 어제 아침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달아나고 이제 사라진 거죠. 예. 보니까 이 줄을 몇 개 이제 굵은 걸 끊어주고 나니까 좀 느슨해져가지고 얘가 움직이면서
풀어진 것 같습니다. 아, 스스로 푸른 것이지 예. 뭐 외부로 인해서 뭐 죽거나 빼돌렸을 가능성은 네.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 긴수염 고래는 어떻게 하다가 이 남해 홍합 양식장까지 온 것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글쎄요, 뭐 저희도 궁금한데 이 얘들이 주로 먹는 먹이가 그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아, 플랑크톤만 먹습니까? 뭐 일반 예. 작은 어류를 먹는 게 아니고 큰 입을 예. 아주 크게 벌리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걸러 먹는데 먹이 따라 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단순히 그냥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 바다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아, 생각보다 덩치 안 맞게 다른 어류를 포식하는 게 아니고 플랑크톤을 먹으니까 또 친근감이 드네요. 예, 아주 순둥입니다. 근데 이 플랑크톤이 우리나라 바다에 더 많이 생겼다면 그 플랑크톤이 풍부해지니까 향후에 또 다른 이 긴수염고래 친구들이 몰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더 올 수도 있다 이라는 말씀이고. 네. 자, 전 세계에 몇백 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이 수염고래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 긴수염고래 같은 경우에 그 입 주변하고 예. 눈 주위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이죠. 예. 콧구멍 주변에 이제 그 경결이라고 하는 티눈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다 모양이나 개수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을 좌우측 측면 사진을 찍고 뭐 정면에서 찍고 해서 그걸 등록을 해놓으면은 국제 포경위원회에 과학위원회에 이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어디 뭐 일본이나 러시아, 미국에서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에서 아 우리가 풀어준 애가 어디로 이동했다는 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 홍합 양식장에 있었던 친구를 또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긴수염고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 남해안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연구소 안용락 박사였습니다.